이제 주목 2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오랜만에 월트 디즈니 가지고 나왔습니다. 월트 디즈니 오늘 주가 1.5% 상승을 했습니다. OTT 사업의 이제 수익성이 개선될 것 같다라는 이런 전망이 좀 나왔는데, 웰스파고의 스티븐 카홀 애널리스트가 디즈니에 대해서 투자 의견 비중 확대는 유지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종전 128달러에서 141달러로 10% 상향 조정을 했는데, 그거는 현재 주가 대비 한 24%, 12개월 내 한 24% 주가 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. 그래서 요거 가지고 나왔습니다. 자, 뭐라고 했느냐? 이제 디즈니가 본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건 무슨 말이냐면, 뭐 디즈니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, 행동주의 투자자 넬슨 펠치가 이 경영권을 놓고 계속 쿡쿡 찔렀었죠. 그래서 이제 위임장 대결도 했었고, 근데 이제 그게 주총에서 완벽한 디즈니 이 밥 아이거의 완전 압승으로 승리를 했죠. 기존 이사진이 그대로 다 넘어왔었으니까. 그래서 이제 그 오랜 기간의 요 경영권 분쟁, 위임장 대결, 요게 종료가 이제 됐으니까, 이제 디즈니가 계속 그것 때문에 그거 관리하느냐고 막 돈 쓰고 뭐 난리가 났었거든요. 근데 이제 본업에 초점을 맞추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, 먼저 DTC 부문, 요 소비자 직접 매출, 요 DTC 부분이 그 OTT라던가 이런 게 다 포함된 게 이쪽 사업 부문이거든요. 요 부분이 이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디즈니 플러스가 우리 뭐 넷플릭스처럼 계정 공유를 이제 단속하기 시작했어요. 이걸 유료화하기를 시작했습니다. 그러면서 요 효과가 넷플릭스와 비슷하게 나올 거야. 그래서 2025 그리고 2026 회계연도에 각각 요 계정 공유 유료화로 인한 순가입자 요 증가세가 각각 400만 명씩 될 거야 라는 거죠. 그래서 요 계정 공유 유료화에 대한 그 효과, 요거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. 그리고 지금 훌루, 요것도 뭐 꽤 잘 알려진, 뭐 미국이나 유럽 지역에서 잘 알려진 뭐 요 훌루, 요것도 4억 달러의 영업이익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. 그리고 지금 훌루 지분을 디즈니가 한 50일, 뭐 요 컴캐스트가 49인가 이렇게 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뭐 처음에는 요 훌루를 컴캐스트로 완전히 넘기느니 뭐 아니다, 오히려 디즈니가 다 가까울 거다, 뭐 요런 얘기들이 여전히 있는데, 요 애널은 컴캐스트와의 합의로 아마 조만간 이 훌루를 그 계약 기간이 지나고 나면 디즈니가 완전히 그냥 완전 소유로 전환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, 근데 훌루도 계속해서 이런 영업이익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DTC 부문의 마진 더 좋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사실 그 대표적인 이 디즈니의 OTT가 뭐 디즈니 플러스, 뭐 훌루, ESPN 플러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, 그 스포츠 부문, 스포츠 컨텐츠 부분이 ESPN인데,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, 그 우리 그냥 일반 TV, 유선 TV, 뭐 선형 TV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, 우리가 평상시 아는 뭐 케이블 TV나 뭐 이런 거, 이 부분이 요즘 뭐 완전 죽었죠. 뭐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. 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,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스포츠 컨텐츠 쪽은 그래도 경고했었다라는 평가를 받아요. 그래도 스포츠는 그래도 이제 TV 틀어놓고 케이블 틀어놓고 이제 본다 뭐 이런 거였는데, 실제 강력한 스포츠 컨텐츠에 대한 이제 시청률, 이게 이제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데, 그래서 ESPN이 뭐 지금도 뭐 다양한 이제 뭐 처음에 ESPN을 뭐 매각하겠다라고 했다가 그 스포츠 OTT 요거를 또 만들겠다라고 해서 디즈니뿐만 아니라 이제 한 3사 정도 대표적인 이런 미디어 기업들 3사가 모여서 스포츠 OTT 전용 요 플랫폼을 또 만든다. 지금 뭐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근데 디즈니는 그 3사와 연합해서 만드는 거 외에도 요 안에서도 또 이 스포츠와 관련된 요 사업 비즈니스를 계속해서 또 독립적으로도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,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강력한 스포츠 콘텐츠
요 시청률 요런 것들을 확인을 했을 때 뭐 지금 일단은 재평가가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중기적으로는 이 스포츠 이쪽이 국내 최고 수준의 외형 상장을 기록할 것이고 여기에 영업이익도 안정적으로 창출을 하면서 아마 투자자들이 요 스포츠 부분에 대해서도 인수를 많이 또 고려를 할 수 있다. 중기적으로 봤을 때. 그러니까 너무 헐값이 아니라 그래도 재평가를 받은 가격에 또 매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. 뭐 이런 점에 있어서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. 다만 디즈니에 대해서 이제 핵심 과제 몇 가지를 또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. 먼저 이제 파크 부문, 우리 디즈니랜드, 디즈니월드 같은 유럽 파크 부문에 대해서는 이쪽은 견고하다, 호황이다, 웃고 있다. 하지만 이제 창의적 우수성, 디즈니가 갖고 있던 그 창의적 우수성을 재탈환할 요게 되게 필요해. 요게 지금 디즈니에게 주어진 큰 과제 중 하나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뭐 자꾸 요 디즈니가 우리 이 소비자들을 계몽하려고 막 했었죠. 그래서 막 인어공주를 막 흑인 인어공주를 백설공주도 그랬죠. 뭐 이러면서 막 외면받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창의적인 우수성, 과거의 그 경쟁력 그거를 이제는 회복을 해야 돼. 자꾸 이렇게 그 컨텐츠들 이제 외면받으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. 요게 이제 첫 번째 과제였고 두 번째 과제는 밥 아이거가 각 사업 부문별로 책임자 4명을 아마 발표를 했나 봐요. 아이거는 이제 원래 경영을 하다가 나갔다가 위기 국면이라고 다시 돌아왔는데 언제까지 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. 그래서 이제 후계자 선정이 되게 중요한 지금 그런 기로에 있는데 사업 부문별로 책임자 4명을 선정했으니까 이제는 이사회가 나서서 이 4명 중에 한두 명의 차기 리더 후보군을 이제 선별을 해야 된다. 이제 그런 부분들 되게 중요한 과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과제는 뭐 이제 디즈니가 잘 풀어 나가야 되는 거고 앞서서 DTC 부문의 어떤 마진 개선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실적 더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올해 EPS 추정치와 내년 EPS 추정치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. 근데 원래 요 웰스파고는 월가의 컨센서스보다 조금 낮게 평균보다 낮게 봤었는데 이제는 컨센서스보다 더 높게 봤어요. 아마 DTC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많이 갖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. 자, 그럼 우리 디즈니 그동안 주가가 좀 어땠나 보자면 작년에 한 4% 올랐고 그래도 올 들어서 26% 오르고는 있습니다. 근데 워낙에 요 몇 년간 부진했던 흐름이 이어지면서 약간 우리 투자자들에게 외면을 하기는 했어요. 그죠? 근데 그래도 올 들어 많이 올랐더라고요. 월가의 의견을 좀 보자면 애널리스트 32명 중에 25명 81%가 매수 의견 제시하고 있고요. 평균 목표 주가는 125달러입니다.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 현재 주가 대비 한 10% 있다라고 정리가 좀 되고 있어요. 그래서 디즈니 요 기업의 또 저력을 믿는 분들이라면 이런 의견들 잘 참고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